버스와 참여했고 리비아 활동가들도 이스라엘 측은 호송대를 지하디스트 시위대로 지칭하며 자국 군인들의 안전을 위협할 가자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가자 지구를 접한 이집트가 이들의 통행을 아직 허가하지 않고 있어 가자 진입을 시도조차 못하고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당국은 지난 9일 가자 지구 앞바다에서 자유함대연합 메들린호를 납포하고 기후변화 대응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 12명 중 일부를 지난 10일 추방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반이민 폭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민자 청소년들이 10대 소녀에게 저지른 성폭력 사건이 발단인데 이민자들을 향한 무차별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뒤집힌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복면을 쓴 수백 명이 거리로 몰려나와 대치 중인 경찰을 향해 화염병과 벽돌을 던지고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대응합니다. 지난 9일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시작한 반이민 폭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14살 남자 청소년 2명이 10대 소녀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발단이 됐습니다. 기소 당시 피고인들의 이름과 국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이들이 법정에 출석하면서 루마니아어 통역을 쓴 사실이 알려진 직후 피해자를 지지하기 위한 평화 시위가 폭동으로 번졌습니다. 이틀 동안 경찰 30여 명이 다쳤고 폭동 용의자 6명이 체포됐습니다. 특히 폭력 시위자들이 이민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겨냥하면서 주택과 건물 여러 채가 불에 타거나 파손됐습니다. Too many people come here and put a fire in the house, and my family was very scared about that. And now we must move it because we don't know what happened after that. 일부 주민은 자택 창문에 영국인 가정이라고 쓰인 종이를 붙이거나 영국 국기 유니언잭을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폭력 사태를 인종주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시위 주동자들을 추적하고 범죄자를 식별하기 위해 이들의 사진을 공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This violence was clearly racially motivated and targeted at our minority ethnic community and the police. Or explain it as something else is misplaced. 영국 총리는 경찰을 상대로 한 이번 폭력을 규탄한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2급 멸종위기 식물인 큰바늘꽃이 울릉도에 새롭게 심어집니다. 울릉도는 생물 다양성을 키우고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공증식 기술로 재배한 큰바늘꽃 200개체를 울릉도 복례폭포 인근에 이식한다고 밝혔습니다. 큰바늘꽃은 무분별한 채취와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가 급감해 2012년 2급 멸종위기 야생식물로 지정됐습니다. 충북 지표 생물인 긴꼬리 투구 확인됐습니다. 괴산군 긴꼬리 투구 발견된 3년으로 이후 개체면서 해마다 5월에서 7월 사이에 발견됐습니다. 긴꼬리 투구새우는 고생대 때의 모습과 흡사하는 충을 먹는 친환경 농업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한 번째 된 원인 조사를 땅 속에서 새로운 단층이 발견됐습니다. 도 고꾸라집니다. 지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꽝. 그래서 뭐지 이 근방에서 뭐가 터졌나? 전북의 등을 활용한 물리 탐사 층을 연관 하멸단층 동쪽에 평행하게 뻗은 층과 함께 이 찾은 겁니다.
이 부차 단층을 중심으로 지진 발생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두 큰 단층이 이렇게 해서 사이 훨씬 더 크게 부차 단층 중에 하나가 움직이는 보입니다. 2010년 그 옆에 평양에 단층에서 났거든요. 생겼어요. 도 지난 4월부터 신부 단층 조사를 내년 말까지 진행합니다. 지하 단층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해 지진 위험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관측을 하고 방향이라든지 경사라든지 분석을 이 정도의 단층 거다라고. 새 단층 발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 시각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순직 해병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하는 3대 특검의 특검 후보자 추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 의뢰했습니다. 또 베트남 르엉건 국가주석과 통화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켜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검토 중입니다. 북한이 어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호응해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국경일을 맞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며 동맹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수령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의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이른 장마가 시작돼 모레까지 많게는 200mm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비는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남부지방,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늘 뉴스인 뉴스 헌법 제84조 알아봅니다. 84조를 둘러싼 논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직 중일 때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이 조항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대통령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정리할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게 일반 시민들도 알 정도로 참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시작부터 알아볼까요? 왜 논란인가요? 네, 우리 헌법 제84조의 내용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른바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네.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여기서 형사상 소추라는 단어가 문제인데요. 대통령이 되면 검찰이 새로 기소를 할 수 없는 건 분명한데 이미 기소돼서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여러 형사소송 현직 대통령이 기소에서 당선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계속 진행이 되는지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데 이 대통령이 재판에 계속 나와야 되는지 의견이 갈리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재판, 그러니까 화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이번 주 초에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상태에서 시작한 것 사상 처음인데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된다.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건데 어떤 근거입니까? 네, 할지가 네, 먼저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주장 보면요. 제84조는 대통령 을 전제로 하는 재판 진행도 겁니다. 반대로 이 재판이 진행된다는 쪽은요. 권한이라서 기소하는 별개 직무가 무관하기 때문에 정지 대상이 아니다. 또 재판을 면하게 해준 특례이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저촉이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도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죠. 어떤 재판들을 받고 있습니까? 네, 이 대통령은 현재 5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5건요? 네, 먼저 공직선거법인데요. 20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된 건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서울 심리 중이었고요. 앞서 선거법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사실을 허위 첫 번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다섯 번째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대법원이나 각 재판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재판부들 우선 대법원은요,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입장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원론적인 얘기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입장을 만약에 내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입장 표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행동 의혹 사건 재판부 이렇게 둘은 대통령의 해당 사건 재판을 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도 이미 대선 전인 5월에 연기 방침에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80 되는 조항이거든요. 그리고 이 조항으로 어떤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헌법 조항 자체 헌법 소원을 낼 수가 없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태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각하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있잖아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여당이 국회 본회의 통과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원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통과를 시킬 예정이었는데 어제 이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게 아마 법을 통과시키는 거는 각 재판부별로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은 원론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재판부들이 연기 방침을 속속 밝히면서 아마 처리가 늦어진 걸로 보입니다. 네. 개정안 핵심 내용은 대통령의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임기 중에 멈추도록 이 84조 내용을 법률로 구체화하겠다는 건데요. 대통령의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 재직 중에 형사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될 걸로 알립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모든 형사재판이 임기 중에 자동으로 됩니다. 아무래도 여대 야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을 텐데 개정안이 향후 어떻게 됩니까? 일단 형사재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모두 중단이 되고요. 일단 야당이 반발을 하지만 표결이 되게 되면 아마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개정안이 통과가 돼도 이 반발 가능성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다시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개정안 재판부가 직접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성 법조 전문 기자. 제주의 평년보다 이르가 시작됐습니다. 모레까지 최대 2m의 많은 비가 예보됐고 내일 밤부터는 빗줄기가 더 거세질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세현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흐린 하늘 아래 를 시작. 내일은 남부지방, 모레까지 예상 제주 100mm,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엔 최대 100mm, 특히 비가 거세지겠습니다. 현재 세상에 있는 상자 옥상 토요일
보이스피싱 하는 겁니다. 방에 은행명 등이 적힌 메시지는 등 보이스피싱 정황이 뚜렷한 상황. 전담 수사팀까지 나서 바로 전날 유입시켜 변경입니다. 지난 3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재난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이 특별재생지역으로 됐습니다. 특별재생지역에는 올해 1차 년도 사업비로 80억 원이 들고 마을 단위 재생사업이 추진됩니다. 재생사업으로는 산불로 산림이 훼손된 지역의 산사태 위험을 막기 위한 긴급 복구공사가 우선 시행됩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22의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일부 사용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갤럭시 S22 사용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사용하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데도 삼성전자가 그렇지 않을 것처럼 광고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추정량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 발표한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필로폰이 검출됐습니다. 다만 인구 1000명당 하루 평균 사용 추정량은 지난해 9.86mg으로 2020년보다 59% 줄었습니다. 필로폰과 암페타민, 엑스터시, 코카인을 합친 주요 마약류 사용 추정량도 5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자외선 차단 점퍼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외선을 강도 높게 차단해준다는 UPF50+ 점퍼 판매에 열을 올리는 라이브 방송 판매원들. 카드형 테스트기를 가지고 이리저리 빛을 이용해 확실한 차단 효과가 있다며 자랑합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他们的测这个防晒的指数标准是什么？他们拿出去化验还是拿出去还是拿个紫外线灯照呀？就是你只要照出来的都是可以防晒的。 공장도 찾아가 봤습니다. 它能达到多少？我跟你讲就30多，你回去你想怎么讲怎么讲，它就只能达到30多。 최근 중국에서 자외선 차단 점퍼는 30만 장 이상 팔렸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자외선 차단 지수를 실제보다 높인 허위 제품들이라며 관련 당국은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엘리자베스 씨. 며칠 전 자신의 식당 바로 앞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대와 경찰 사이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I feel like a war. 주변 상점들이 다 문을 닫은 상황이었지만 엘리자베스 씨는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나선 사람들 심정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다친 시위대에는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눈에 고통을 들어온 경찰의 얼굴을 씻겨주었고 또 다른 경찰을 창고로 안내해 통증을 가라앉히도록 했습니다. I need to help you when the people need people like me. They work to the community. 씨는 취재진에 자신은 누구의 편도 아니라면서 시위대든 경찰이든 모두 한 공동체의 일원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 남부 엘함 장 단복 낙타들이 현대식 시설을 갖춘 우리안 차규기 쪽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Disons, ne dépasse pas les 10 ans pour que le carrière productif soit plus maîtrisé. Donc il y a l'adaptation de cette espèce. 젖을 짜낸 뒤엔 저온 살균 과정을 거쳐 신선한 낙타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튀니지 최초로 낙타유 저온 살균 시설과 연구소까지 갖췄습니다. 낙타유로 건조 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프로젝트로 설립된 곳입니다. Collaboration entre le scientifique, le médecin, le biologiste et le pharmaceutique pour trouver une forme de ce lait-là qui peut être vendu comme médicament, comme aliment, comme complément alimentaire. 낙타유는 우유, 혈, 필수 되어 있는데 500리터를 생산하는 이곳은 계속 생산량을 늘려 경제적 소득원으로 키워갈 계획입니다. 중고 슈퍼카가 일부 부유층의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질비하게 진열된 차량, 중고 슈퍼카 전문 판매점입니다. 희소성 때문에 부유층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유주들이 잘 관리하며 탄 중고 슈퍼카는 해외에 팔리기도 합니다. 電話1本買われる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し、車両を見ないでもう買うよっていう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 특히 부유층을 중심으로 투자 대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2015년산 페라리는 새 차 가격이 3,500만 엔이 화로 30억 원 정도 징당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생활 뉴스입니다. 외식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자영업자, 소비자들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문제, 배달 음식 수수료 문제입니다. 부담을 줄여주자는 시행됐는데요. 상생은 잘 되고 있을까요? 김진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인 가구인 조건희 씨. 일주일에 최소 한 끼는 배달로 해결합니다. 할인폭이 큰 쿠폰을 주거나 보면은 이제 걸려들 수밖에 없는. 세미를 계산해 보니 지난해엔 한 달 8만 원, 올해는 10만 원. 전국 소비자의 배달 지출을 일주일 단위로 합니다. 최근 1년 동안 꾸준히 제가 원래 아예 시켜봐. (1월을) 이트가 최고 9.8%에서 7.8%로 내리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매출은 역성입니다. 배달 전문 한식당입니다. 지난달 배달의 민족으로 760만 원어치를 팔았는데 40만 원을 정산받았습니다. 각종 수수료, 배달료로 배달 매출의 42% 정도가 나간 겁니다. 꼭 1년 전엔 이 비율이 18% 정도였습니다. 12,900원짜리 국밥 1인분을 팔 때 상생안으로 중개 수수료는 200원 줄었지만 배달앱에 주는 배달료가 500원 올랐습니다. 점 간 경쟁이 심해져 할인 광고 비용도 계속 늡니다.
통합 할인이라는 것을 해야지 그걸 해야지 상위 노출이 되고 중개료 줄여봐야 소용이 없죠. 기존의 가게들은 부담이 더 늘었어요. 중개 수수료 하나 내리고 다른 비용은 오른 셈입니다. 늘어난 비용을 메우려면 음식값을 올려야 하고 그러면 주문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국내 외식업 이익률은 8.9%, 2018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1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 국내 이용자만 수백만 명으로 토종 이커머스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테무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과장 광고를 하다 공정위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무에서는 닌텐도 스위치를 999원에 살 수 있어요. 와, 진짜 받았네. 수십만 원짜리 게임기를 999원에 살 수 있다며 바로 앱을 다운받으라고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더불어 국내에 진출한 대표적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 광고입니다. 국내 이용자만 800만 명 안팎입니다. 그런데 테무가 내세운 999원 특가, 알고 보니 선착순 1명만 누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극소수에만 제공되는 특가를 미끼로 앱 다운로드 등을 유도한 겁니다. 테무는 룰렛을 돌리면 돈처럼 쓸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공짜로 준다는 광고도 했습니다. 알고 보면 지인 5명 이상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게 기본 조건인데다 아무리 룰렛을 돌려도 실제 당첨은 소수점 확률입니다. 결국은 선물은 못 받아요. 0.3이 있고 0.2가 있고 0.001이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또 룰렛 돌리고 공유해야 되고 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는 거짓, 과장 광고란 게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입니다. 까다로운 조건, 당첨 확률 등은 매우 작게 표시해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했습니다. 광고를 접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 지인으로서 이렇게 초대받은 그 다른 소비자들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공정위는 테무에 과징금 3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해킹 공격으로 접속 장애를 겪고 있는 인터넷 서점 예스24에 대해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예스24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스24는 지난 9일 해킹 공격을 받아 나흘째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스24는 현재까지 내부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모든 서비스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도의 신청 대상을 대폭 넓혔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임신과 출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신청인과 배우자, 출생자녀 모두 서울에 거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인과 자녀만 서울에 살면 되고 배우자의 거주지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 자영업자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생활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 KB증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코스피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한때 보합권까지 밀렸던 지수는 다시 오름폭을 키우는 등 7거래일째 상승 중이고 코스닥도 강세입니다. 미중 합의와 CPI 둔화 등에도 현장 구조 확산해 간밤 미국 3대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랜슨 황 고 있습니다.
한정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 등 원전주 흐름 좋고 현대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남북 경협주, 현대건설과 LG에너지솔루션, 하나오션 등 건설과 2차전지, 조선, 현대해상과 키움증권입니다. 반면 한솔케미칼, 하나솔루션, CJ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신성 델타테크와 아난티는 강세를, 실리콘투는 약세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42,865.77에, 나스닥은 19,615.88에 마감됐습니다. 현재 아시아 시장 중국 증시는 상승 중이고 일본 증시는 하락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59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한낮에 32도가 예상되고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도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이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토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밤부터,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모레 새벽부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어제 올해 첫 태풍 우디비 발생했습니다. 베트남 다낭의 동쪽 바다를 지나서 중국 남부 내륙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남긴 수증기의 영향으로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낮 기온을 살펴보면 대전이 31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2시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개물림 사고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개가 으르렁거리거나 꼬리를 세우고 천천히 흔든다면 큰 소리를 내지 말고 뒷걸음질로 자리를 벗어나세요. 눈을 똑바로 마주치는 행위, 큰 소리를 내거나 등을 보이며 달아나는 행위는 개의 공격성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변에 있는 물건을 멀리 던지세요.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개가 공격한다면